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했다. 2년 전처럼 미국 증시 20% 대폭락이 나올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21년 예산안을 20년 말에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중 일부인 경기부양책은 12월 18일까지 합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주말 특근을 하면서 드디어 12월 20일 경기부양책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면서 투영의 마지막 사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 경기부양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무부에서는 채권 발행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여기에 연준은 돈을 찍어서 재무부 채권을 사들이게 되죠. 이것은 달러 공급 증가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즉 경기부양책처럼 시장에 돈을 더욱더 뿌리게 되면 달러의 하락, 채권 금리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며칠 달러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체크해보면 달러는 쭉 하락해왔고 채권 금리는 반대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최근 들어 이들의 움직임이 조금 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달러는 조금씩 위로 튀고 있고 채권 금리는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경기부양책이 삐끗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최근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종 코로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변종 코로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체크해드렸으니 오른쪽 링크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셧다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트영이 마지막으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영은 12월 22일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칭이 코로나 경기부양법인데 코로나와 거의 관련이 없다면서 지금 경기부양책에 있는 개인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부양책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말 특근을 하면서 겨우겨우 합의한 경기부양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영은 개인 지원금이 부족하다면서 힘들게 합의한 경기부양책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기부양책만 있는 게 아니죠. 건설비, 교육비, 국방비 등등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트영은 국방수건법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트영은 경기부양책을 거부했고 국방수건법 역시 거부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원에서는 28일, 상원에서는 29일 다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기부양책이든 국방수건법이든 트영은 지금 12월 28일까지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트영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29일에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로 경기부양책 호재가 묻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달러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라 이거 트영은 이미 한번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트럼프와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안을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2일부터 35일간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클린턴의 21일, 오바마의 16일보다 더 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해고가 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 행정부의 업무가 중단되었고 경기 위축을 발생시키는 여러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의 헤드라인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110억 달러 손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2차 셧다운이 발생 시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셧다운 타격에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셧다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그리고 2018년 셧다운 당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0월 초 고점을 형성하고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2018년 9월 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에도 이미 셧다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증시는 미국의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미국 증시 역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것과 비슷하게 20% 이상 하락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쭉 올려왔습니다. 미국 증시에 폭락이 나왔던 시점은 금리 인상의 막바지인 2018년 10월, 11월, 12월 이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경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돈을 끌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조금 껄끄럽죠. 그래서 금리가 과도하게 높으면 경제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셧다운 시점, 즉 2018년 10월, 11월, 12월 이때는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약간 위축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26일 연준회의 직후 나온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한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4번도 올리겠다고 말했죠. 여기에 트영은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연준은 트럼프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즉 지금 경제가 너무 좋다고 방금 금리를 올렸다. 달갑지 않다. 나는 빚을 갚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나는 금리를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증시를 보면은 12월 연준회의 직후 미국 증시는 더욱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해임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월 24일, 25일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이 회동을 가졌고 이때 파월의 해임은 없다. 우리는 파월을 믿고 다시 한번 가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도 금리 인상은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까지 곁들이면서 증시는 이때의 낙폭을 다 만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나오면 미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입니다. 2018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반대하면서 증시에 충돌이 나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제가 3개월 전쯤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준은 30년 만에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시중에 돈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쭉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트영은 과거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금 연준에서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과 MBS를 꾸준히 사들이면서, 즉 시중에 돈을 뿌리면서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처럼 그때의 충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3개월 전 이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때 투자할 만한 자산 3가지를 꼽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갑니다. 다음 영상은 2021년도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